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정치의 심장부라 불리는 워싱턴 D.C.에서 울려 퍼진 대한민국을 향한 한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증언하는 한 인물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실한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의 묵념으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1950년 이름도 이치도 몰랐던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유엔군,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미군들, 전사자, 실종자, 포로, 부상자를 모두 합쳐 무려 14만여 명에 달하는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맺은 한미상호방 위조약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이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동안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6위의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시작하여 삼성, 현대자동차, LG, SK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키워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컬처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모든 번영은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안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설자는 지난 선거 이후 탄생한 현 정권을 사악한 괴물 정권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절규합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탄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계엄 선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내란으로 규정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 국회는 이를 내란이라 규정하며 탄핵을 가결했고 원치 않았던 조기 대선을 통해 현재의 정권이 탄생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연설자는 이것이 조작된 프레임이며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짜 정권이라고 선포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내란죄를 씌워 전임 대통령과 영부인을 구속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편향된 언론은 국민들을 선동하고 가스라이팅하며 이 거짓된 프레임을 진실인 양포장하고 있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러한 기만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 당시 현 정권의 수장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종교 탄압과 교회 압수수색, 그리고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모르는 일이며 자신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기에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든든하다고 약속해놓고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 열린 반미연대 성격의 행사에 대한민국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이며 이는 곧바로 미국의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와 LG 직원 300여 명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강제 출국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동맹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정권 하에서 한미동맹은 불과 몇 달 만에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과 투자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외교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국내 언론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압의 칼날은 종교와 언론에도 향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종교 탄압은 없을 것이라 약속했지만 귀국 후에는 오히려 목사님을 구속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설자는 바로 며칠 전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저명한 청년 보수 논객 찰리 커크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며 그가 한국의 종교 탄압 실태를 미국에 알리겠다고 말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 깊은 슬픔을 표합니다. 언론 탄압과 여론 조작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대표들을 협박하여 대통령 지지율을 조작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보수 유튜버들의 채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연설자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 채널마저 민감한 문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수익 창출이 정지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임에도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민감한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현실. 이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죽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서야 한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국회에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여 제2의 히틀러, 제2의 나치와 같은 독재 정권이 탄생하고 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어제 미 의회 의사당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미국은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함부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와 존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연설자는 지난 26년간 2030 청년들을 가르쳐온 스승으로서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언론도 사법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옥죄어 오고 외국 자본은 한국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한미동맹은 깨어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으로 이룩한 경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사라지고 이곳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놓인 제2의 홍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틀 전 남북전쟁이 분수령이었던 펜실바니아 게티즈버그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그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이 문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위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헌법을 바꾸고 장기 집권을 꾀하려는 야욕 아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위한 나라에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사랑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 또한 목숨을 걸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조만간 억울하게 수감된 이들이 석방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내에 계신 국민 여러분, 미국과 전 세계에 계신 700만 동포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무너져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